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 왕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나코 왕국은 프랑스 동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공국으로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제일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죠. 면적은 서울의 30분의 1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4만 정도이며 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라의 주 수입원은 카지노와 관광이 주 수입이며 국민소득은 18만 불로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금이 없으므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는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 외교권과 국방은 프랑스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조약을 맺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자체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프랑스와 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1950년대 초반 그레이스와 레이니의 공이 결혼할 무렵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레이니의 공은 32세의 미혼 상태였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방안을 제시해 준 사람이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합니다. 오나시스는 이 모나코에 자주 머물렀으며 모나코 왕실과도 극히 가깝게 지냈는데 당시 레이니의 공과 머리를 맞대고 세운 방법이 레이니의 공이 미국의 유명 여배우와 결혼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관광 수입을 올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합병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야욕을 조금이나마 방어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중 공략 대상이 된 여배우가 그레이스 켈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치밀한 계획 끝에 1954년 그레이스 켈리를 잡지에 실릴 사진을 찍는다는 계획하에 프랑스를 방문토록 하고 모나코까지 방문하게 만들면서 레이니의 공은 그녀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처음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궁을 방문하고 당연히 젊고 미혼인 레이니의 공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친분을 쌓은 후 얼마 후에 레이니의 공은 미국의 그레이스 켈리의 집을 방문하여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을 하는데 거절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유럽의 공작이며 왕의 신분인데요. 그녀는 이 반지를 끼고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함으로써 이 반지는 매우 유명한 반지가 됩니다. 그녀는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1956년 모나코에서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TV로 중계가 되어 전 세계인이 이 화려한 결혼식을 보게 되었으며 모나코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이 나라의 주 수입원이었던 카지노는 일약 세계적인 카지노로 발전하면서 007 카지노 로얄 영화까지 이곳에서 찍는 호경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오아나시스와 레이니의 공의 친밀한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레이니의 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었으며 모나코의 경제난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기막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즉 이들의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레이니의 공의 입장에서는 모나코의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또한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가 되고자 하는 신분 상승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결혼하게 되는 일종의 정략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레이스 켈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녀는 1929년 11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20세의 나이에 연기를 처음 시작한 후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후 영화 모간보를 통해 영화계에 대부하였으며 하인은 상류사회 등 56년 은퇴 시까지 11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1954년 영화 갈채에서 출연하여 데뷔한 지 불과 4년 만에 대망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비록 영화배우로 활동한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당대의 뛰어난 걸작품들이었으며 그녀는 세기 미인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모나코의 레이니에 공화의 청원을 받아들여 영화계에서 은퇴한 후 1956년 결혼하여 1957년 1월 공주 캐롤라인을, 1958년 알베르 대공을, 그리고 1965년 스테파니 공주를 낳아 프랑스와 합병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그녀의 명성에 힘입어 모나코의 관광 수입은 결혼 전보다 몇 배나 끌어올리며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9월 13일 둘째 딸 스테파니 공주를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하다가 37m 산비탈로 굴러떨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날인 9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